너는 그냥 아내가 제일 좋다고 말했어. 다음 순간 그는 오랫동안 연애를 못한 사람에서 인간 쓰레기 몸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그는 가정폭력범인데도 불구하고 인기 여배우를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귀여운 딸을 낳았다. 하지만 열애 기간이 끝난 후 그는 예상치 못하게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이것이 불운을 가져온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경력을 잃게 되었다. 너는 저절로 악당이라고 욕설을 내뱉게 된다. 이때 원래 몸에 의해 가정폭력을 당한 모녀가 소파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샤시아오. 내가 계속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멍멍을 다시 품에 안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멍멍을 데리고 도망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고아였다. 그리고 집의 모든 돈이 이 악마의 손에 있었다. 두 사람의 두려운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온 것으론 편안히 지내자.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났다. 불을 켰다.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켜졌다. 방 전체를 밝히며 눈앞에 어지러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리고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의 빈 술병을 정리했다. 샤시아오는 여전히 딸 멍멍을 안고 소파에 움츠리고 있었다. 단지 그녀의 눈에 놀람의 기색이 스쳤다. 너는 이 모녀를 함부로 방해하지 않았다. 대신 주방에서 수건을 가져와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을 말끔히 정리할 때까지 너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래서 너는 침실에서 깨끗한 옷을 꺼냈다. 욕실로 들어갔다. 샤시아오는 꼭 닫힌 욕실 문을 바라보았다. 본래 긴장된 몸이 드디어 한숨을 돌렸다. 그녀는 깨끗하게 치워진 방을 바라보며 눈에는 강한 불신이 드러났다. 이 악마는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엄마. 나 배고파. 멍멍이 동그란 큰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다. 멍멍이 착해. 잠시 후 엄마가 멍멍이를 위해 밥을 해줄게. 샤시아오가 멍멍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이 악마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래야 자신과 아이를 위해 밥을 할 수 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다. 당신이 문을 밀고 나왔다.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모녀가 동시에 안쪽으로 움츠러들었다. 당신은 고개를 저었다. 둘을 신경 쓰지 않았다. 집 문을 밀고 나갔다. 샤시아오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에 약간의 절망이 배어 있었다. 또 술을 사러 나간 건가? 오늘 밤 아직 술이 부족한가? 자신과 멍멍이는 또 하룻밤 배고프게 지내야 할 것이다. 샤시아오가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엄마, 울지 마. 멍멍은 이제 배고프지 않아. 멍멍은 자신이 배고픈 줄 알았다. 배가 고픈 것이 엄마를 울게 했다. 그녀는 바쁘게 부드러운 작은 손을 내밀었다. 서툴게 샤시아오의 얼굴을 닦았다. 샤시아오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더욱 심하게 흘러내렸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멍멍아, 착해. 엄마가 너를 재우는 거야? 자고 나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에 엄마가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아. 엄마, 울지 마. 샤시아오가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멍멍을 재우고 있었다. 멍멍이 천천히 눈을 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샤시아오는 결혼한 이후 이 두 년의 일을 생각했다. 마음속이 여러 가지로 아팠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내일 떠나기로 했다. 이 지옥을 떠나기로 했다. 비록 밖에서 죽더라도 이 악마에게 고통받으며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갑자기 밖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났다.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있던 샤시아오. 그녀는 저절로 또 한 번 떨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멍멍, 맹맹의 귀를 막았다. 조용히 밖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너는 집 문을 열었다. 본능적으로 소파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들은 두 사람 모두 침실로 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밥을 안 먹은 것 같았다. 너는 손에 든 음식에 멍해졌다. 잠시 생각한 후 너는 음식을 식탁에 놓았다. 침실로 가기 시작했다. 샤시아오는 계속 긴장한 상태였다. 그녀는 너의 발소리가 천천히 침실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여러분을 위해 음식을 샀어요. 배가 고프면 나와서 밥 먹어요. 저는 오늘 밤 작은 방에서 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샤시아오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당신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었다. 방 안은 다시 금세 고요해졌다. 오직 샤시아오의 긴장된 숨소리만 침실에 울려 퍼졌다. 멍멍은 언제 눈을 떴는지 모른다. 그녀는 분명히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꼭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그 불쾌한 아빠가 방에 돌아가서 자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음식을 샀다고 하기도 했다.
음식을 생각하니 다시 배가 고파졌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샤시아오가 고개를 숙였다. 딸의 기대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발끝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침실 문을 열었다. 식탁에서 음식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샤시아오의 눈이 순식간에 촉촉해졌다. 그는 정말로 자신과 딸을 위해 음식을 사다니. 이 악마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직면하여 샤시아오가 느낀 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다.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는 아직도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걸까? 멍멍은 맨발로 짧은 다리를 걸음마듯이 뛰어왔다. 문틈을 붙잡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 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다. 침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큰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자신의 엄마를 바라보았다. 샤시아오가 무력감에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멍멍을 안았다. 멍멍 착해. 우리 조용히 밥 먹자. 멍멍이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 있는 너는 물론 밖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을 내쉰 후 너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방금 음식을 구매한 후에야 깨달았다. 이 집에는 지금 겨우 1,800이 넘는 저축만 남아있었다. 돈을 벌어야겠다. 잠시 후 너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 잡았다. 눈이 반짝였다. 내가 왜 순간적으로 전환하지 못했을까? 여기 평행 세계인데. 너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고 계속해서 넘겼다. 잠시 후 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 세계는 정말로 기억 속 그대로였다. 문화 전통과 연예계는 내 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너를 찡그리게 만드는 몇 가지 저질 노래가 인기 차트의 상위를 차지할 수 있다. 너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전 세대의 여러 클래식 곡들이 천천히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 너는 점점 버티지 못하게 된다. 피곤한 몸을 끌고 천천히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각. 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침실을 나선다. 식탁과 주방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아마도 여배우 샤시아오가 어젯밤 저녁을 먹고 정리한 것 같다. 너는 제자리에서 잠시 생각한다. 그러고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하러 간다. 너는 샤시아오가 보통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밥을 할 거라는 걸 안다. 왜냐하면 과거에 너는 매번 10시가 넘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일어나서 술을 다 마신 후에야 그녀와 딸은 그가 먹고 남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재빨리 세수를 했다. 방 안에 샤시아오는 사실 이미 깨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밖에서의 세면 소리가 사라졌다. 방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샤시아오가 입술을 다물고 눈을 침실의 문에 고정했다. 약간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또 밖에 나간 이유가 뭐지? 한참을 기다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조용했다. 샤시아오는 곁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멍멍을 한번 쳐다봤다. 생각해보니 그래도 용기를 내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갔다. 방 안의 술 냄새는 이미 희미해졌다. 신선한 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냄새. 매우 좋은 향기다. 이런 상황은 샤시아오에게 비현실적인 감각을 안겼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없었다. 이런 상쾌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 샤시아오가 창문 옆으로 갔다. 밖의 세상을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멍하게 되었다. 이 순간까지 그녀는 갑자기 생각났다. 자신이 겨우 24세라는 사실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방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샤시아오는 깜짝 놀라서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온몸이 긴장했다. 기계적으로 몸을 돌렸다. 너도 어색하게 그대로 멈춰섰다. 생각지도 못하게 샤시아오가 벌써 깨어났다. 너는 세수 후에 집에 채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방금 고기와 채소, 쌀을 조금 사왔다. 두 사람 모두 멍해졌다. 너는 비로소 눈앞의 아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매우 아름답다. 원래 세계의 인기 스타들보다 훨씬 더 예쁘다. 단지 그녀가 너무 말랐다. 얼굴은 더욱 지나치게 창백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영양 부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걸 보니 내 마음이 아프고 미워하고 머쓱하겠네. 이렇게 예쁜 아내가 이렇게 학대받다니 정말 밉다. 그게 너무 이른데 나 먼저 요리하러 갈게. 내가 먼저 이 어색함을 깨트렸어. 재료를 들고 재빠르게 부엌으로 들어갔다. 샤시아오는 자신의 귀와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나에게 인사까지 하다니. 그리고 그가 언제 요리를 배웠지? 하석요는 말없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큰 억울함이 마음을 덮쳤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가가 점점 촉촉해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자신이 불쌍하다. 양심의 가책. 엄마. 멍멍이 이때 잠에서 깼다. 아마도 엄마를 찾지 못해서일 거야. 그녀는 맨발로 뛰어나왔다. 방금 나왔을 때 그녀의 작은 코는 음식 냄새를 맡았다. 고개를 돌려 큰 눈으로 주방을 바라보았다. 주방에 있는 너는 자연스럽게 이 작은 녀석도 보았다. 너는 작은 녀석에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멍멍이 무서워서 샤시아오 뒤로 움츠러들었다. 너는 어쩔 수 없이 코를 만졌다. 잠시 후 음식이 이미 준비되었다. 너는 여전히 어색하게 멀리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씻고 와서 밥 먹자. 멍멍은 분명 이미 침을 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샤시아오도 눈앞의 이 상황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원래 약간 기대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방어적인 모습이 보이자 너의 마음속 기대는 저절로 가라앉았다. 잠시 침묵했다. 다시 한숨을 쉬었다. 너희 먼저 먹어라. 말을 마치고 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샤시아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방의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다시 고개를 숙여 딸의 눈에 있는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멍멍. 손 씻고 밥 먹자. 식탁에 내가 만든 조밥이 놓여 있었다. 반짝반짝해서 매우 유혹적이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찬과 작은 그릇의 찌개가 있었다. 찌개를 보는 순간 멍멍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엄마. 이거 아빠가 멍멍을 위해 만든 거야? 샤시아오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딸의 기대 가득한 눈빛을 보았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멍멍의 눈이 더욱 빛났다. 그녀는 참을 수 없이 한 숟갈 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다. 이건 아빠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만든 음식이었다. 정말 맛있다. 샤시아오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녀의 마음은 많이 갈등했고 혼란스러웠다.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작은 방에 닫힌 문으로 옮겨갔다. 너는 작은 방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사실 너무 배고파서 곤란하다. 하지만 너는 알다. 지금 밖에 있는 그 모녀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은 너는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털어냈다.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꺼내 이 세계의 짧은 영상 플랫폼을 열었다. 몇천 명의 팬이 남아있는 원래 계정을 탈퇴했다. 너는 새 계정을 다시 등록했다. 습관적으로 짧은 영상의 인기 검색 목록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너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노래인가? 언제부터 임시방편으로 이런 저질 노래가 인기 검색어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나? 너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책상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곡지면지를 몇 장 꺼냈다. 이건 모두 예전에 샤시아오가 남긴 것이다. 너는 곡지면지를 책상 위에 펼쳤다. 손에 든 펜이 곡지면지 위에서 빠르게 음표를 썼다. 원래 세계의 너는 작사가였다. 지금은 단지 시간과 공간의 이동일 뿐이다. 이런 작은 일은 너를 전혀 어렵게 하지 않는다. 단지 짧은 순간일 뿐이다. 완전한 악보가 내 앞에 나타났다. 너는 급히 옆 옷장에서 기타를 꺼냈다. 그리고 기타를 안고 책상 앞에 앉아 감정을 가다듬었다. 다음 순간 너는 눈을 감았다. 손가락이 부드럽게 기타 줄을 스쳤다. 방 안에서 기타 소리가 퍼져나갔다.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샤시아오가 갑자기 멈칫했다. 그는 기타를 칠 줄 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기타는 그의 것이다. 샤시아오는 잘 알고 있다. 그는 기타를 치지 못한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기타 소리에 맞춰 너의 노래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이 가득 차 있었다. 즐겁게 식사 중인 멍멍조차 노래 소리에 끌렸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멈췄다. 작은 방에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큰 눈을 깜빡이며 멍멍이 고개를 기울여 그곳을 바라보았다. 멍멍은 알았다.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아빠의 목소리라는 것을. 정말 부드럽다. 샤시아오가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도 그녀는 이 노래의 멋진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
그녀는 이것이 악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다음 구절의 노래가 시작될 때까지 여기까지 듣고 샤시아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은 더욱 하나씩 떨어졌다. 정확히 2년이 지났다. 매일 불안해하며 지냈다. 그녀는 이미 2년 동안 음악을 듣지 못했다. 2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매일 마주한 것은 쌀, 기름, 소금과 정리되지 않은 방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악마로 변해가는 그가 있었다. 이제 겨우 용기를 내어 도망치고 싶어졌다. 그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가 갑자기 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샤시아오는 조금 무너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다. 앞으로의 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그녀는 이것이 순간의 꿈일까 두려워했다. 노래소리도 이 순간 멈췄다. 멍멍도 엄마의 울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여 샤시아오의 무릎 위로 기어올랐다.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눈물을 열심히 닦았다.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멍멍이 너에게 후후해줄게. 멍멍은 엄마가 다시 아픈 줄 알았다. 그녀는 샤시아오의 눈물을 닦아주며 작은 얼굴을 들어 샤시아오의 옷깃을 벌리고 바람을 불어주었다. 옷깃 아래에서 보였다. 샤시아오의 등에 상처 자국이 가득했다. 너는 자연히 밖에서 어머니와 딸이 자신의 노래로 인해 발생한 일을 이 순간에 틱톡을 열고 있다. 녹화 비디오를 클릭했다. 영상에서 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코 아래만 드러냈다. 너는 기타를 안고 목을 가다듬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더 진지해 보였다. 다시 노래를 완벽하게 연주하고 불렀다. 곡이 끝날 때까지 너는 녹화를 저장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의 잡음을 잘라냈다. 결국 너는 음성을 추출해 가사와 곡을 입혔다.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제출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비로소 제목을 편집했다. 너와 함께한 인생. 원작의 한 곡. 여러분께 바친다. 모두가 좋아하길 바란다. 많이 좋아요 눌러주고 응원해주세요. 영상이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었다. 너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완성했다. 다음은 조용히 대중의 반응을 기다리자. 이 노래는 이 시대에 정말 폭발적이다. 너는 기타를 옷장에 넣었다. 그리고 배가 고픈 배를 만졌다. 머리를 극적였다. 이 두 어머니와 딸이 밥을 다 먹었는지 모르겠다. 아, 정말 배고프다. 정말 괴롭다. 배를 주물러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살짝 방 문을 열었다. 좁은 틈이 보였다. 마치 도둑처럼 밖을 엿보았다. 마침 샤시아오가 멍멍을 안고 식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방금 울었던 것처럼. 그녀 역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다시 아이를 안고 빠르게 주 침실로 돌아갔다. 너는 한숨을 내쉬었다. 방문을 열고 식탁 앞에 다가갔다.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너는 테이블 위에 분명히 너를 위해 남겨진 음식을 보았다. 조금 기뻤다. 그리고 너는 기장죽을 떠서 크게 먹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의 음식을 모두 비웠다. 그릇과 젓가락을 정리했다. 아무 할 일 없는 너는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이 집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집은 2개의 방과 하나의 거실이 있는 집이다. 면적은 50평밖에 없다. 결혼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내고 구입한 것이다. 집안의 물건들도 그때 꾸민 것이다. 이 물건들은 이제 좀 낡아 보인다. 너는 머리를 저었다. 소파 앞에 돌아와서 털썩 앉았다.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 샤시아오가 아이와 함께 이런 분위기에서 2년 동안 별로 나가지 않고 사는지 이런 기분은 마치 감옥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너도 한순간에 뭘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다. 작은 소파에 웅크리며 휴대폰을 만질 수밖에 없다.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다. 아이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 인터넷의 답변은 천차만별이다. 그걸 보니 너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때 침실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열리면서 너는 소리에 따라 바라보았다. 거기에서 작은 머리가 나오는 걸 봤어? 멍멍이 머리를 기울이고 있어? 엄마와 똑같은 아몬드 눈으로 쳐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있어? 이 반짝이는 눈 속에는 순수함과 맑음이 담겨 있어. 내 마음이 녹아버릴 것 같아. 하지만 멍멍의 얼굴이 너무 말랐어. 엄마처럼. 조금만 더 통통해지면 더 예쁠 거야.
맞아. 이전에 이 모녀는 하루에 남은 밥밖에 못 먹었어. 게다가 술이 섞인 음식은 아기가 먹을 수 없었지. 원주인이 이 모녀에게 돈도 주지 않았어. 그들은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만 있던 거야. 너는 멍멍을 보았어. 얼굴이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했어. 하지만 내 입꼬리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자 멍멍이 놀라서 재빨리 문을 닫았어. 뛰쳐 돌아갔다. 방 안에는 샤시아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녀는 아이를 달래고 있다. 얼굴에 미소가 굳어 있다. 너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졌다. 시간이 조용히 흘러간다. 정오까지. 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점심을 만들어야 할 때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렸다. 표정 없는 샤시아오가 앉고 있다. 더미에 옷을 안고 침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소파 앞에 서 있는 너를 보지 못한 듯 했다.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너는 그녀가 나올 때 몸이 뻣뻣해진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녀는 세탁하러 가는 건가? 너는 갑자기 생각났다. 어제 세탁한 옷, 아직 세탁기에 두고 온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자. 너도 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샤시아오의 마음은 매우 긴장했다. 그녀는 너가 아직 집에 있을 줄은 몰랐다. 보통 이 시간에 너는 일찍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그녀는 내 발소리가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순간 그녀의 마음이 더 긴장했다. 몸이 가볍게 떨렸다. 그게 내 옷이 세탁기에 아직 있다. 먼저 꺼내서 좀 말려도 될까? 너가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허리를 굽히며 세탁기 문을 열고 있던 샤시아오가 깜짝 놀랐다. 몸이 더 비틀거리며 화장실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화장실 안으로 움츠러들다. 조심하세요. 샤시아오가 그때서야 반응했다. 그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였다. 그녀는 눈빛을 피하며 너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한다. 이유. 고마워. 고맙습니다. 손도 약간 떨렸다. 너는 방금 명확하게 보았다. 샤시아오의 목 아래 붉은 보라색이 감도는 상처 자국. 너는 세탁기 안에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를 계속 바라보지 않았다. 잠시 후에 점심을 만들 거야. 멍멍에게 나오라고 먹으라고 해줘. 아. 멍멍이 잠들었어. 잠시 후에 그녀를 깨울게. 샤시아오가 다시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전혀 어지럽고 당황한 듯 보였다. 너는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녀에게 압박을 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코를 만졌다. 세탁기에서 옷을 집어들었다. 빠르게 발코니로 가서 널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옷을 안고 있던 샤시아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해 있었다. 주방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세탁기에 넣었다.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된 거지? 샤시아오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코를 만졌다. 그리고 갑자기 또 멍해졌다. 그가 이 습관을 언제 가졌지? 샤시아오는 이렇게 세탁기 앞에 서 있었다. 드럼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은 복잡했다. 옷이 다 세탁될 때까지 그녀는 옷을 꺼내 발코니로 가서 널다. 그 남자는 계속 있었다. 부엌에서는 연일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멍멍은 샤시아오가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깼다. 여전히 맨발로 문을 밀어 열었다. 두 개의 작은 손이 아직도 졸린 눈을 계속 비비고 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는 너를 보았다. 두 개의 예쁜 큰 눈에서 확연히 빛이 났다. 그리고 그녀는 궁금하여 부엌 문틀에 기대었다.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샤시아오가 옷을 널고 돌아보았을 때 이를 보았다. 작은 멍멍은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부엌에서의 너는 바쁘게 움직였다. 샤시아오의 정신이 갑자기 무너졌다. 그녀는 빠르게 돌아서서 벽에 기대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천천히 몸을 구부렸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이것은 그녀가 아주 오래전에 꿈에서나 보던 장면이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와 딸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다. 음식을 식탁에 올린 후 급히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샤시아오는 얼굴의 눈물을 대충 닦았다. 입술을 물어보았다. 일어나서 멍멍을 안고 식탁으로 갔다. 아무도 그녀의 현재 기분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식사는 여전히 아침처럼 맛있었다. 작은 녀석은 이미 맛있게 계란찜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모녀의 이 평화로운 점심, 금세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깨졌다. 그녀들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당신이 큰 가방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멍멍은 몸을 아내인 샤시아오 쪽으로 기울였다. 손에는 찐 계란을 파먹고 있는 작은 숟가락이 아직 입에 물리고 있었다. 그녀의 큰 눈이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당신은 눈꺼풀을 내렸다. 겁먹은 모녀를 보지 않으려 했다.
그냥 소파 앞까지 걸어갔다.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눌린 듯 했다. 나는 당신에게 약연고를 샀다. 기억하고 좀 사용해. 그리고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도 샀다. 나도 그녀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다. 다른 여자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던데 그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샤시아오는 반응하지 않았다. 당신이 말을 마친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여전히 말해야 한다. 앞으로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더 이상 때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멍멍은 평소 집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이는 아직 어리다. 집안의 이런 분위기는 그녀에게 좋지 않다. 너는 한숨에 말을 다 했다. 마음속의 우울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았다. 너는 샤시아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샤시아오는 너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방문이 꼭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더 모르겠었다. 단 하루, 이 남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직면하여 그녀는 항상 마음의 경계를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침실에 있는 당신은 지금 기분이 더 나빠졌다. 당신의 눈 주위가 붉게 변했다. 분명히 밖에서도 울었던 것 같다. 가능하다면 당신은 차라리 여기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모른다. 특히 하시오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았을 때 당신의 억압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 집에 단 하루만 있었을 뿐인데 당신의 마음은 곧 붕괴할 지경에 이르렀다.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누군가가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이렇게 큰 악의를 가질 수 있는지. 하시오는 식사를 마쳤다. 여전히 당신에게 조금 남겨주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봉지를 잠시 바라보았다. 결국 멍멍을 데리고 주 침실로 걸어갔다. 당신은 옆방에서 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이 모녀가 식사를 마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그리고 차례대로 차 테이블 위의 봉지가 여전히 열리지 않은 것을 보았다. 조용히 원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입술을 다물었다.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앉아서 먹기만 했다. 그때 갑자기 주 침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멍멍이 또 작은 머리를 내밀었다. 먹고 있는 나를 궁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다시 입을 벌리고 그녀에게 웃어 보였다. 이번엔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아가가 놀라서 도망가지 않았다.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먹고 있는 나를 살펴보았다. 당신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눌려있던 마음도 이 부드러운, 쫄깃한 작은 멍멍이 많이 치유해 주었다. 당신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평생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멍멍에게 외쳤다. 멍멍. 당신의 갑작스러운 발언, 작은 아가를 놀라게 해서 몸을 살짝 떨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주 침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 격려를 받은 듯이 다시 당신을 바라보았다. 부드럽고 어린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아빠. 이 소리를 듣고 당신은 온몸이 소스라치듯 놀랐다. 눈이 순간적으로 촉촉해졌다. 이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후로 들은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멍멍이 고개를 기울였다. 울기도 웃기도 하는 아빠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웃는 이유가 궁금한 듯 했다. 당신은 살짝 끙지라고 대답했다. 작은 아이에게 응답하며. 그리고 당신은 일어섰다. 소파 앞으로 가서 방금 산 인형을 가방에서 꺼냈다. 손에 들고 멍멍에게 살짝 흔들어 보였다. 멍멍은 큰 눈을 깜빡거렸다. 약간 마음이 움직인 듯 했다. 그녀는 당신 손에 있는 인형을 쳐다봤다. 다시 고개를 돌려주 침실을 흘끔 보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당신에게로 걸어왔다.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북처럼 쿵쿵 뛰었다. 이 귀여운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무서워. 스스로 걸어가는 이 작은 아이. 멍멍은 아빠가 맛있는 것을 해줄 것만 알고 있다.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에 들고 있다. 아빠는 더 이상 자신과 엄마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가 당신 곁으로 와서 작은 얼굴을 치켜 올렸다. 힘차게 코를 훌쩍였다. 그리고 나서 기쁜 미소를 보였다. 아빠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았다. 멍멍. 아빠 손에 있는 인형이 예쁘니? 당신이 극도로 부드럽고 진지하게 멍멍에게 말했다. 멍멍의 작은 손이 움직였다. 당신의 손에서 이 인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까맣고 반짝이는 큰 눈동자로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의 시선은 계속 멍멍에게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 움직임을 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마침내 멍멍과 같은 높이에 도달했다. 다시 장난감을 멍멍의 손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멍멍은 드디어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받았다. 그녀의 시선이 당신에게서 인형으로 옮겨갔다.
작은 손가락이 인형의 부드러운 긴 치마를 가볍게 만졌다. 눈은 즉시 초승달처럼 휘었다. 당신은 눈앞에 작은 아이가 장난감을 쥐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음속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특히 가까이에서 멍멍의 여윈 작은 얼굴을 보니 그녀가 입고 있는 이미 세탁되어 하얗게 변한 이 옷이 분명히 많이 작아진 옷을 보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바늘로 찔린 듯 아팠다. 그녀는 겨우 3살이다. 본래는 손안에서 소중히 여겨져야 할 나이다. 지금은 조그마한 장난감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다. 당신은 이를 악물었다. 빠르게 눈을 한 번 닦았다. 이렇게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멍멍이 자기 곁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순간 당신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주 침실 안에 하시오. 이때 그녀는 더욱 긴장했다. 그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이전에 말했던 것에 동의했다. 아이는 아직 어리다. 그녀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당신에게 다가가도록 하게 하다. 그게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었다. 밖에서 멍멍은 가끔씩 은방울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시오는 그 소리를 듣고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멍멍은 피곤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인형을 꼭 껴안았다. 자신에게 여전히 바보처럼 웃고 있는 아빠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쿵쿵거리며 침실로 달려갔다. 당신은 그렇게 멍하니 작은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코를 만졌다. 조용히 한번 웃었다. 이 작은 놈에게 적당한 슬리퍼를 사줘야 할 것 같다. 항상 맨발로 다니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것은 단지 하룻밤 만에 일생에 너는 이 노래는 더우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날 밤 10시. 이 비디오는 성공적으로 더우인에서 핫검색 5위에 올랐다. 지금의 더우인 본사. 운영 총괄이사 양승님의 사무실 문이 두들겨졌다. 하루 일을 마친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돌아보았다. 표정이 심각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기술 직원 소희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평소에 강력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 사장을 바라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양 감독님, 특별한 상황을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플랫폼에 올라온 한 비디오는 단지 2시간 만에 핫검색 목록에 올랐다. 현재 핫검색 5위에 있다. 양승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손을 흔들며 소희가 건네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잖아. 말해봐. 또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가 문제가 생긴 거야? 유명 인플루언서는 아니야. 오늘 방금 등록한 새로운 계정이야.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의 추천을 받지 않았어. 영상 내용은 단지 한 곡의 노래일 뿐이야. 소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동시에 양 감독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잘 알고 있다. 양 감독은 휴식 시간에 누군가 방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는 이 영상의 가치를 걸고 있는 중이다. 소희의 말을 듣고 양승님의 표정은 과연 놀라움으로 변했다. 새로운 계정 하나의 노래? 추천 없이도 인기 검색 순위 5위에 오를 수 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며 다시 사무용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틱톡 한 이슈를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 속 놀라운 표정은 더욱 짙어졌다. 인기 검색 순위 4위다. 나는 이것이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다. 곡이 끝난 후 양승님은 침묵했다. 이것은 그녀가 두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한 처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었다. 양승님은 창작자 페이지를 열었다. 그의 이름을 보았다. 별요. 듣기 좋은 이름이다. 샤오리, 당신은 잘했다. 이 비디오를 홍보해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보게 해줘. 이 비디오가 내일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도록 해줘. 소기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소희가 떠난 후 양승님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끝까지 들었다. 여전히 그렇게 좋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편집해 보냈다. 당신은 5시에 일어났다. 자기 노래가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걸 몰랐다. 급하게 세수와 양치를 마친 후 집을 나서 오늘의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이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다. 방금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벌써 숨이 가빠졌다. 이렇게 뛰었다가 멈췄다. 1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5km를 달렸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정한 운동 계획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아침 7시 40분이다. 당신이 막 집 문을 열었다.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던 하시오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하시오의 이마 앞머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 지금 수건으로 닦고 있다. 그녀는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표정이 다소 당황스러웠다.
당신이 나갔는지 몰랐다. 지금 바로 요리를 하러 간다. 당신은 잠깐 멈칫했다. 이런 상황에 다소 어색하다. 그러나 빠르게 대답했다. 멍멍은 아직 자고 있다. 하시오가 입술을 다물었다. 고개를 숙이며 응소리를 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운동으로 인한 당신의 햇살 같은 기운이 그녀에게는 매우 낯설었다. 당신의 우울한 모습에 익숙해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밝은 당신의 모습이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피했어요. 부엌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당신은 멍멍을 보러 가세요? 제가 목욕하고 나서 요리할게요. 당신이 먹고 싶은 요리가 있나요? 뒤에서 약간 아부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시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부드러운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없어요.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이를 보러 갈게요. 말을 끝내고 하시오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도망치듯이 침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당신은 닫힌 침실 문을 바라봤어요. 어쩔 수 없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목욕 후 당신은 배고파서 허둥대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본래의 술 중독이 도졌어요. 당신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입에서는 계속 침이 흘렀어요. 요리를 하면서 뜨거운 물을 미친 듯이 마셔서 해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멍멍도 이때 일어났다. 하시오가 그녀를 씻긴 후 그녀는 주방문 틀에 기대어 당신이 요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팔에는 어제 당신이 준 인형이 안겨 있었다. 당신이 돌아서자 이 작은 친구가 보였다. 입을 벌려 멍멍에게 이모 같은 미소를 지었다. 멍멍은 오늘 아침 무엇을 먹고 싶니? 아빠가 만들어줄게. 멍멍의 머리 위 2개의 따은 머리가 살짝 흔들렸다. 작은 머리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큰 눈이 반짝였다. 계란찜. 멍멍은 계란찜을 좋아한다. 좋아. 그럼 계란찜으로 하자. 당신은 사랑스럽게 대답했다. 손을 내밀어 멍멍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다. 그러나 조용히 손을 다시 움츠렸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천사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서.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당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멍멍은 분명히 서서히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다. 기분이 저절로 좋아졌다. 이 순간에는 심지어 술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도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테이블에 놓았다. 당신은 평소처럼 자신의 작은 침실로 돌아갔다. 이 모녀가 먼저 먹게 하였다.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밖에서 두 사람이 식사할 때 분명히 웃음소리가 더 많았다. 옆으로 누워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신이 무음으로 설정해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디오의 효과를 확인하고 싶었다. 막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했을 때 당신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많은 알림이냐. 당신은 침을 삼켰다. 도우인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페이지에 100만이 넘는 팬 수가 거의 눈부실 정도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당신은 계속해서 비디오를 클릭했다. 200만이 넘는 좋아요, 100만에 가까운 댓글도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한 곡으로 유명해지다. 그리고 당신은 봤습니다. 댓글란은 모두 좋은 평가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칭찬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좋은 노래를 몇 곡 더 만들어달라고. 다음은 수익을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베고피스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수익은 당신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광고도 수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하루 만에 이 비디오는 오로지 조회수로 발생한 수익이 무려 32만에 달했습니다. 세금 내고 난 후의 수익입니다. 당신은 드디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이제 생활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모든 재산 1000여 원을 쥐고 있을 때 당신은 채소를 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익을 은행 계좌로 옮긴 후 당신은 밖에서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방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문을 열고 나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을 모두 먹었습니다. 그릇과 젓가락을 씻은 후 당신은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강성의 구시가지에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이제 오래된 느낌이 든다. 이곳에 집을 사게 된 이유는 전부 여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와 하시오는 처음에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돈이 많지 않았다. 그들은 결혼할 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꿈을 꿨다.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 원래 그 사람은 다시 직장을 구하지도 않았고 두 사람의 저축도 모두 탕진했다. 심지어 하시오의 핸드폰도 그가 가지고 나가서 파라솔로 바꿨다. 낡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당신은 기억 속의 쇼핑몰로 곧바로 걸어갔다. 문을 막 열자 당신은 덧던 브랜드라는 이름의 국산 대형 브랜드 핸드폰 전문점을 보았다. 아마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한 젊은 여자 점원이
카운터에서 지루하게 네일을 칠하고 있었다. 당신이 들어올 때 그녀의 눈이 확연히 빛났다. 재빨리 다가왔다. 멋진 남자, 핸드폰 사시나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운터에서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 하늘색 핸드폰 하나를 선택했다. 여직원이 당신이 선택한 핸드폰을 바쁘게 잡았다. 얼굴에 미소가 더욱 번졌다. 멋진 남자, 안목이 좋으시네요. 당신이 선택한 이 모델은 저희 가게에서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핸드폰은 100배 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위성 통화를 지원하는 핸드폰이기도 해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여기 핸드폰 유심 카드도 판매하나요? 물론입니다. 멋진 남자는 직접 사용하시나요? 직접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카드 발급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은 아니고요. 제 아내를 위한 카드 발급입니다. 여직원이 잠시 놀라며 멈췄다. 다시 당신을 한번 쳐다보았다. 마음속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망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젊은 남자, 왜 이렇게 일찍 결혼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했을까? 역시 좋은 남자는 다른 집에 있는 법이다. 몇천 원짜리 핸드폰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내에게 샀다. 여직원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입에서는 망설임이 없었다. 계속해서 말했다. 잘생긴 형의 아내는 정말 복이 많네요. 이 핸드폰은 당신 아내가 분명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핸드폰 카드를 만들려면 여전히 당신 아내가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신분증을 직접 처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핸드폰을 포장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머리를 극적였다. 이 세상에서 구매하는 것이 핸드폰 카드도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직원에게 핸드폰을 먼저 포장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핸드폰이 포장되었다. 당신은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를 마친 후 급히 핸드폰 가게를 떠났다. 사야 할 물건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당신이 집을 나선 이후 하시오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한 후 소파에 앉아 밖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틀간의 환기를 거친 후 집에는 이미 술 냄새가 사라졌다. 신선한 공기가 가끔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녀에게 매우 편안하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하시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놀고 있는 즐거운 멍멍을 바라보며 하시오의 입꼬리가 저절로 작은 호를 그렸다. 이런 날들이 정말 좋다. 갑자기 들려오는 문 잠금 소리. 하시오를 생각에 잠기게 하던 상태에서 깨웠다. 멍멍도 재빠르게 일어났다. 인형을 안고 하시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익숙한 목소리도 이어서 들려왔다. 천천히, 천천히. 긁히지 않게 사용해. 세워야 해. 안으로 옮겨. 하시오는 조금 당황했다. 그녀는 재빠르게 멍멍을 안았다. 침실로 돌아가고 싶었다. 시선은 문 밖으로 호기심 가득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과 낯선 남자와의 그녀의 시야에 먼저 들어온 모습이 있다. 그들은 크림색 구름 같은 소파를 방으로 옮기고 있다. 스타일 있는 소파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시오를 보자 당신의 눈이 확연히 반짝인다. 얼굴에 즐거운 표정이 가득하다. 그럼 부탁인데 뜨거운 물 몇 잔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바쁘면 장인분들 쉬게 하세요. 좋아. 바로 가서 따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낸 하시오는 약간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반응했다. 멍멍을 안고 빠르게 부엌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비록 지금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의욕이 넘친다. 당신은 장인분들과 함께 새로 구입한 소파를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원래 있던 오래된 소파를 밖으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TV, 냉장고, 식물들이 들어왔다. 집안에 이 많은 새 가구들이 들어온 후 순간적으로 완전히 변했다. 원래 낡았던 모습이 즉시 새롭게 변했다. 다시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처분된 오래된 가구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800에 전부 팔렸다. 하시오는 살짝 아쉬워했다. 그 가구들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모두 괜찮았다. 800은 정말 손해였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더 궁금한 것은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났냐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 계산에 따르면 집안 사정은 지금 생활비가 부족해야 했다. 장인들을 보내고 당신은 큰 봉투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만족스럽게 자신의 수고의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원래 작던 거실이 즉시 꽉 차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집의 맛이야. 당신은 수건을 집어들어 얼굴에 땀을 닦았다. 손에 든 봉투를 새 찻상 위에 놓았다. 푹신한 소파에 그대로 앉았다. 주방에 있는 모녀는 여전히 그곳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금 멍멍은 하시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허벅지를 안고 있습니다. 마치 호기심 많은 아기처럼 좌우를 살펴보며 명백히 집안의 이 신기한 것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작은 녀석이 이렇게 행동하니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눈이 좁게 뜨였습니다. 갑자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커다란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큰 분홍색 장난감을 차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계속 멍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장난감을 보고 나니 멍멍의 시선이 단번에 끌렸습니다. 장난감을 굳게 쳐다보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녀의 한쪽 작은 손은 여전히 인형을 꽉 잡고 있습니다. 다른 쪽 작은 손은 하시오의 옷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였습니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장난감을 제대로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손을 뻗어 멍멍을 부릅니다. 멍멍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멍멍. 빨리 와. 아빠가 너에게 뭐 샀는지 봐. 멍멍은 즉시 달려오지 않았다. 먼저 작은 얼굴을 들어 엄마를 보았다. 하시오가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제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너는 이미 장난감 포장을 뜯어냈다. 안에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공주집이야. 공주집이 정말 엉망이다. 멍멍은 아빠와 함께 작은 공주의 집을 꾸미고 싶니? 멍멍은 너의 말을 들었다.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눈에는 분명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다시 소파 앞으로 다가갔다. 계속 너의 다리 옆으로 다가갔다. 이때 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공주 집안의 작은 공주를 집어들었다. 멍멍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귀엽고 상냥한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작은 공주는 아직 꾸미지 않았어. 아빠는 안 돼. 멍멍이 아빠를 도와서 작은 공주를 예쁘게 꾸며줄 수 있니? 당신은 말하면서 작은 공주를 멍멍 앞에 건넸다. 멍멍은 큰 눈을 깜박였다. 당신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당신 손에 있는 작은 공주를 만질 때까지 당신은 계속 미소를 지었다. 작은 공주를 멍멍의 손에 놓아주었다. 자신의 큰 손으로 멍멍의 작은 손을 잡아보려 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작은 손이 자신의 손바닥에 닿을 때까지 당신의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갔다. 당신은 다시 작은 공주의 분홍색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한 손으로 멍멍의 작은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작은 드레스를 건넸다. 당신의 입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작은 공주 옷 입히는 건 멍멍에게 부탁할게. 멍멍이 아빠를 가르쳐 줄래? 아빠의 손이 너무 따뜻해. 엄마의 손보다 더 따뜻해. 멍멍은 눈앞에 작은 공주를 보았다. 또 한없이 안쓰러운 당신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웃었다. 아빠는 너무 바보예요. 멍멍이 아빠를 가르치러 왔어요. 작은 그 녀석은 웃으며 하얀 이가 드러났다. 그녀는 당신의 허벅지에 기대어 있었다. 당신이 건네준 작은 드레스를 받았다. 서툰 손놀림으로 작은 공주에게 입히기 시작했다. 당신도 따라서 웃었다. 겸손하게 작은 녀석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작은 공주에게 옷을 입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 순간 이 작은 방이 갑자기 밝아졌다. 한쪽에서 하시오가 문틀에 기대어 있었다. 조용히 눈앞의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와 딸은 오래 놀지 않았다. 멍멍은 여전히 당신의 안내를 받아 공주방을 꾸미고 있었다. 당신이 고개를 들자 주방 문틀에 멍하니 서 있는 하시오가 보였다. 그녀가 세탁한 듯한 연한 블루색 셔츠가 이 순간 유난히 눈에 띄었다. 당신은 눈을 감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생각해냈어요. 이건 가족 옷이에요. 멍멍이 2살 생일 때였어요. 하시오가 그에게 내색하지 않고 몰래 샀던 거예요. 나중에 원래 주인에게 들켜버렸어요. 하시오는 그래서 맞았어요. 휴대폰도 원래 주인에게 팔려버렸어요. 이 일을 생각하니 당신은 침묵하게 되었어요. 다음 순간 당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급하게 토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1인칭 시점에서 이 행동을 회상할 때 어떤 메스꺼림과 분노를 느낄지요. 이 갑작스러운 변고는 밖에 있는 두 모녀를 크게 놀라게 했어요. 하시오는 더욱 놀라서 몸을 떨었어요. 재빨리 소파 앞으로 걸어가 멍멍을 한꺼번에 품에 안았어요. 멍멍은 힘껏 하시오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토하는 게 끝날까 두려웠어요. 당신의 아빠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예요. 예전처럼 자신과 엄마를 때리고 욕할 거예요. 예전에는 아빠가 이런 소음을 낼 때마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처럼 사람을 무섭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 당신은 어색하게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두 눈은 혈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온통 붉어졌어요. 놀란 하시오와 멍멍을 바라보며 당신의 마음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위는 더욱 멈출 수 없는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당신은 불편함을 참고 있었어요. 그녀들에게 약하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려서요. 저는 단지 좀 불편했어요. 지금 그 사람의 몸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당신의 온몸에 만마리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했어요. 하시오와 멍멍이 여전히 경계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하시오를 지나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채소를 들고 씻기 시작했다. 멍멍은 아마도 충분히 놀지 못한 것 같다. 당신이 그녀와 함께 좀 더 놀아주면 좋겠다. 나는 점심을 만들게. 하시오는 당신의 측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이 측면은 너무 익숙하면서도 너무 낯설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멍멍을 안고 당신이 앉았던 자리로 갔다. 멍멍은 몰래 엄마 품에서 작은 머리를 내밀었다. 아빠가 여전히 그 온화한 아빠임을 발견한 후 그녀의 작은 얼굴에 드디어 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점심이 준비될 때까지 음식의 향기가 거실에 퍼졌다. 하시오는 당신이 음식을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보고 다시 조용히 옆으로 누워졌다. 그녀의 입꼬리가 조금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으며 멍멍은 작은 숟가락을 물고 있었다. 갑자기 엄마를 바라보았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얼굴에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아빠는 우리와 함께 저녁을 안 먹어? 하시오는 작은 볶음 고기 한 조각을 천천히 씹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다. 당신이 매운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딸의 질문을 듣고 하시오는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누운 방향을 바라보았다. 다시 의문이 가득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봄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았다. 아름다움이 형언할 수 없었다. 그것은 때문이다. 아빠와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겠지? 작은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미간이 더 찌푸려졌다. 그녀의 작은 머리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침실에 있는 당신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자기 구토하게 된 이유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당신은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은 휴대폰을 꺼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틱톡 영상을 뒤적거리다. 자신의 영상은 여전히 인기 검색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댓글들은 대부분 당신에게 새로운 곡을 내달라고 재촉하는 내용이다. 이때 밖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침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밥과 반찬이 남겨져 있다. 하시오는 주방에서 그릇과 젓가락을 씻고 있다. 멍멍은 다시 소파로 달려간다. 그녀의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아빠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멍멍은 이전만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다. 당신은 웃었다. 앞으로 가서 그녀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시오가 부엌에서 막 나와 당신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저절로 긴장이 되었다. 두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무력하게 자신의 옷자락을 주물렀다. 하시오가 이렇게 낮춰진 눈과 순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저절로 찡그렸다. 마음속으로 더욱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녀의 이런 부드럽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예전의 악마가 그렇게 대담하게 그녀를 괴롭힐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당신의 찡그린 이마가 펴졌다. 커피 테이블에서 방금 산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여전히 하시오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휴대폰을 하나 샀어요.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과 상의하고 싶은 몇 가지 일이 있어요. 당신은 여기로 와서 앉을 수 있나요? 하시오는 원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당신의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당신의 깨끗하고 맑은 눈이었다. 그리고 나서 탁자 위에 있는 새로운 휴대폰 상자를 보았다. 하시오가 잠시 망설였다. 잠시 후에야 소리 낮춰 증 하고 대답했다. 천천히 소파 앞에 가서 앉았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니? 목소리가 아주 낮았다. 귀를 쫑긋 세워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에 휴대폰 상자를 집어들고 혼자서 열었다. 하늘색의 새로운 휴대폰이 당신에게서 나왔다. 간단히 설정한 후 하시오에게 건넸다. 이 휴대폰은 당신에게 줄게. 휴대폰 유심카드는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내 번호는 이미 저장해 놓았어. 나중에 내가 집에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도 돼. 아빠는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내가 방금 인출한 현금이야.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랑 나가서 좀 돌아다녀. 항상 집에만 있는 것도 좋지 않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사. 특히 옷이야. 너희 둘의 옷이 많이 작아졌어. 그리고 카드를 하나 만들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불편해. 너는 는 잔소리를 하고 있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 번에 쏟아냈다. 하시오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잔소리를 들으며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너는 하시오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어쩔 수 없이 코를 만졌다. 이 핸드폰이 마음에 들지 않니? 나는 색상이 괜찮아 보이는데 또 최신 모델로 방금 사온 거야?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걸 다시 사러 가도 돼. 하시오는 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다시 깊게 바라보았다. 나는 꽤 마음에 들어.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다. 약간 목이 메었다. 미세한 떨림을 동반하여 두 사람의 시선이 갑자기 마주쳤다. 너는 어색하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음속에서는 한숨을 돌렸다. 좋으면 괜찮아. 고맙게 생각하지 마. 좋아. 나는 먼저 밥을 먹으러 간다. 말을 마치고 너는 일어섰다. 재빠르게 식탁으로 가서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사실 여름 저녁 요는 여전히 너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으로 이런 것들을 샀는지. 하지만 너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자연히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새 휴대폰을 들어서 한번 보았다. 하늘색의 휴대폰 케이스는 질감이 뛰어났다. 한쪽에 있던 멍멍도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을 내려놓았다. 작은 머리가 호기심 가득히 다가왔다. 엄마 손에 든 새 휴대폰을 바라보며 여름 저녁 요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작은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데일이 스마트폰을 보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너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녀는 거실에 계속 있었다. 그래서 너는 이럴 때 샤워하기가 좀 민망했다. 그래서 약간 우울한 기분으로 옆으로 누웠다. 오후 5시. 밖에 날씨가 드디어 그렇게 덥지 않게 되었다. 하시오는 소파에 앉아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돈을 집어들었다. 딸, 맹맹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딸, 맹맹은 정말 오랫동안 외출하지 않았다. 그녀는 밖에 나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예전에는 엄마가 절대 그녀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아빠는 또 그녀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외출에 그녀는 유난히 기뻐 보였다. 작은 녀석은 한 손에 인형을 들고 다른 손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가는 내내 깡충깡충 뛰었다. 둥글둥글한 큰 눈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밖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름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 수줍어했다. 그녀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유 없이 약간 자신감이 없었다. 특히 자신과 맹맹이에 맞지 않는 옷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항상 느끼게 했다. 언제나 나도 모르게 자신을 2번 쳐다보게 했다. 상점은 멀지 않다. 길 2개를 지나면 도착한다는 것이 아련하게 기억났다. 여기의 상점은 그녀의 기억 속 상점과는 좀 다르게 변했다. 단 2년 만에 여기는 더욱 세련되게 꾸며진 것 같다.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 가게가 보였다. 안에는 휴대폰 카드를 발급하는 카운터가 있었다. 여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직원들은 모두 분주하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여름은 샤시아오가 약간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 다행히 한 여자 점원이 그녀와 멍멍을 발견했다. 먼저 다가와서 멍멍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했다. 이 작은 녀석 정말 착하네. 미희님, 핸드폰을 사러 오셨나요? 누군가 멍멍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샤시아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핸드폰이 있어요. 휴대폰 요금제를 개설하고 싶어요. 지금 개설할 수 있나요? 여자 점원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샤시아오를 카운터로 안내했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으니 선택하세요. 그런데 어떤 브랜드의 핸드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우리 가게 브랜드의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요금제를 개설하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할인을 듣고 샤시아오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재빠르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여자 점원에게 내밀었다. 조용히 물었다. 이거 괜찮나요? 아마도 여러분 브랜드의 제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방금 구매한 거예요. 여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아내를 자세히 봤어요. 오늘 판매된 최신 모델의 핸드폰은 사실 2개밖에 없어요. 또 핸드폰 요금을 신청하러 오셨군요. 여직원은 자연스럽게 오전에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녀가 오전에 그 잘생긴 남자의 아내와 아이였군요. 하지만 둘 다 왜 이렇게 마른 걸까요? 그리고 옷도 분명히 맞지 않네요. 그 잘생긴 남자는 아내와 딸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데요. 여직원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여전히 미소를 띠며 놀라서 말했어요. 오전에 휴대폰을 사러 온 그 잘생긴 남자가 당신의 남편인가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군요. 이것이 저희가 여기서 판매하는 최신 모델입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이 요금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00원을 충전하면 100원을 드려요. 600분의 무료 통화 시간도 드려요.
여전히 열정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대상이 당신에서 여름 샤오야오로 바뀌었어요. 여름 샤오야오는 말해지는 중입니다. 정신없이 돈을 지불하고 카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가게를 나올 때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직원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녀가 당신은 좋은 남자라고 말하다니 여름 샤오야오는 정말 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좋은 남자는 집에 데려가세요. 휴대폰 카드를 구입한 후 여름 샤오야오는 다시 은행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돈을 모두 넣었습니다. 휴대폰 카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4,900입니다. 이번에 당신이 그녀에게 준 것은 정확히 5,000입니다. 휴대폰과 은행 카드를 손에 들고 은행을 정했습니다. 여름 샤오야오는 주위의 고층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으로 일을 찾아서 자신과 아이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자신의 꿈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의 여름. 시아오는 한 곳에 멈춰서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귀에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멍멍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돼요? 그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곁에 있는 멍멍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둥글둥글한 눈이 똑바로 멀지 않은 곳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이 그녀의 입가에서 흘러내릴 지경이었다. 시아오는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밝고 찬란했다. 좋아. 하지만 하나만 먹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배가 아플 거야. 이유. 멍멍은 엄마를 제일 좋아해. 이 모녀는 드디어 외출했다. 당신은 예쁘게 목욕을 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시아오가 밖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목욕을 한 후 당신은 오늘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2가지 고기와 2가지 채소. 주식으로 오늘 밤 국수 좀 만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너는 면이 뭉쳐서 맛이 없을까 걱정했어. 그래서 지금 만들지 않았어. 음식을 식탁에 올렸어. 면은 잘라서 도마에 놓았어. 너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누웠어. 휴대폰을 들어 육아 정보를 검색했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지? 한 대 때리면 돼. 이건 안 되겠다. 지워, 지워. 몽몽은 그렇게 착하잖아. 어떻게 밥을 안 먹을 수 있어? 더구나 이렇게 귀여운 아가야? 너는 그녀의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거야. 내가 검색하던 중 조금 피곤해졌어. 너는 하품을 했어. 오른쪽 상단의 시간을 봤어. 벌써 저녁 7시야. 이 모녀는 왜 아직 안 돌아오지? 너는 갑자기 몸을 곧게 폈어. 설마.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너는 좀 긴장했어. 급히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어. 그들을 찾으러 나갈 준비를 했어. 그런데 방 문을 막 열었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마주쳤어. 문간에서 향긋한 바람이 불어왔다. 당신은 완전히 멍해졌다. 이 순간 여름 샤오야오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멜로디가 흥얼거려지고 있다. 발걸음이 가볍다. 입가의 미소는 그녀의 기분이 아주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이 들려있다. 멍멍은 한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있다. 다른 한 손에는 여전히 그가 준 인형을 들고 있다.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이유는 그들이다. 그 둘은 이미 잘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두 쌍의 생기 넘치는 사랑스러운 아몬드 눈이 당신을 보고도 확실히 놀라워했다. 다음 순간 멍멍이 달콤하게 다가왔다. 아빠라고 불렀다. 오늘 외출을 하고 돌아온 것이 분명히 느껴진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멍멍은 매우 기뻐 보인다.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당신의 혼이 거의 나갈 뻔했다. 당신은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맹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귀여운 작은 녀석을 한꺼번에 안았다. 가장 먼저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빠가 오늘 너에게 면을 만들어줄까? 계란 2개 넣는 그런 거? 좋아. 맹맹는 계란을 좋아해. 맹맹는 아빠를 가장 좋아해. 문 밖에 하석요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작은 녀석은 방금 엄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다. 순식간에 배신을 당했다. 맹맹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계란이 들어간 면이 금방 완성되었다. 너는 면을 그녀의 앞에 놓았다. 그녀의 작은 코를 간지럽혔다.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돌아서 침실로 향했다. 너는 방금 돌아섰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녀석이 자신의 옷자락을 잡았다. 맹맹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너는 고개를 돌려 맹맹의 기대 가득한 시선과 마주쳤다. 조금 망설였다. 옆에 앉아있는 여름 샤오야오를 몰래 한번 보았다. 여름 샤오야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마치 멍멍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자기 혼자서 앞에 있는 면을 후루룩 먹고 있었다. 당신은 좀 할 말을 잃었다. 눈앞에 이런 상황은 정말 힘들었다. 죽이든지 배든지 빨리 말해줘. 이렇게 말도 없이 있는 건 무슨 의미인가?
당신은 그저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나는 멍멍과 함께 밥을 먹을게. 아빠가 앉았다. 멍멍 옆에 앉았다. 대답한 것은 명명이 기쁘게 반대쪽 의자를 두드리는 것이었다. 당신은 코를 만지작거렸다. 어색한 표정으로 부엌에서 다시 한 그릇의 면을 가져왔다. 멍멍 옆에 앉았다. 엄마는 왼쪽에 앉았다. 아빠는 오른쪽에 앉았다. 가운데 있는 멍멍은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둘러싸였다. 얼굴의 미소는 계속 사라지지 않았다. 밥 먹는 것조차 특별히 열심히 하게 됐다. 가득 찬 면 한 그릇을 깔끔하게 먹어치웠다. 결국은 여전히 여자가 두려워했다. 아기 조카가 배불러서 더 먹지 못하게 했다. 아기 조카는 그제야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저녁 후에 딸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자신과 공주 놀이를 하고 싶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너 혼자서만 딸과 놀아주었다. 그리고 여자는 저녁을 먹고 혼자주 침실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너도 이해할 수 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할 수 있는 여자는 분명히 심리적인 큰 싸움을 했을 것이다. 너는 자신을 여자의 입장에 대입해 생각해 보았다. 만약 자신이 예전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원수와 화합하고 싶어 한다면 자신은 반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별로야. 만약 나였다면 그 원래의 당신은 지금 시체조차 찾기 힘들겠지? 바로 잘라서 개에게 줄 정도로. 계속해서 멍멍이와 놀다가 밤 9시가 되었어. 멍멍이는 이미 너무 피곤해서 가끔씩 머리를 깍두기처럼 흔들었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러 가고 싶지 않았어. 이 사이에 당신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 그것은 바로 멍멍이가 이 제3살이 되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스스로 신발을 벗지 못해. 일반적으로 3살짜리 아이들은 유치원에 갈 나이에 이르러야 해. 이에 대해 당신도 알고 있겠지. 이는 이전에 불완전한 가정 환경이 원인이라고. 서두르면 안 되지만 여전히 너무 마음이 아파. 하시오는 바로 이때 침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소파에 있는 너와 멍멍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어. 그녀의 눈빛에서 의미가 분명했어. 당신은 즉시 이해했어. 멍멍이를 소파에서 안아 올렸어. 그녀의 작은 얼굴에 한 번 입을 맞춘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몽몽. 이제 잘 시간이다. 내일 아빠가 또 너랑 놀아줄까? 원래 거의 감겨있던 몽몽의 눈이 살짝 떠졌다. 그녀가 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시 머리를 돌려 여름 시야오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머리가 갑자기 아빠의 목구멍에 파묻혔다. 몽몽은 오늘 밤 아빠와 함께 자고 싶다. 갑작스러운 그 말에 너는 약간 당황했다. 그리고 여름 시야오의 얼굴도 살짝 어두워졌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갑자기 공기가 조용해지는 것이다. 너는 순진한 표정으로 여름 시야오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작은 녀석의 생각이다. 정말로 내가 부추긴 게 아니다. 여름 시야오는 몰래 주먹을 쥐었다. 이 작은 눈치 빠른 녀석.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를 돌보았는데 겨우 이틀 만에 적의 달콤한 말로 유혹당했다. 결국 작은 녀석이 승리했다. 샤시아오가 간단히 그녀를 씻겼다. 작은 녀석이 아빠의 이불 속으로 기분 좋게 파고들었다. 멍멍이는 나무늘보처럼 당신의 목을 안고 놓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그냥 두었다. 이것은 당신이 아이를 재우는 첫 번째 시간이다. 다시 온라인 육아 경험을 떠올렸다. 그래서 부드럽게 멍멍이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 오래전에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다. 왕에게는 매우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었다. 그중 한 딸의 이름은 에이사였다. 멍멍이는 마음속으로 매우 만족해했다. 깊이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멍멍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당신은 여전히 일찍 일어났다.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로 갔다. 아침 조깅하러 나갈 준비를 했다. 다음 순간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비며 그런 표정을 지었다. 거실 탁자 위의 연고가 사라졌다. 당신의 눈빛이 점점 빛이 난다. 얼굴에는 더욱 기분 좋은 미소가 번졌다. 오늘 당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아침 조깅, 목욕, 그리고 요리. 당신은 총 2시간을 넘게 보냈다. 아침을 다 만든 후에 오늘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딸을 깨우는 것. 멍멍은 당신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깨어났다. 그녀는 비몽사몽한 눈을 비비적거렸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점점 얼굴에 피어났다. 작은 아기가 2개의 부드러운 팔을 내밀었다. 아빠 안아 달라는 모습이다. 당신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그녀에게 어제 새로 산 옷을 입혔다. 그렇게 안고 나가서 세안을 했다. 당신은 비디오에서 아이를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있다. 하지만 이론은 결국 이론일 뿐이다. 이제 실천해보니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었다. 이 작은 아이의 몸은 너무 여리여리하다. 강하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꽤 서투르게 보였다. 특히 이 아기의 머리를 묶을 때 더 그랬다. 더욱 힘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한참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국 비틀거리게밖에 할 수 없었다. 아빠는 큰 바보다. 멍멍이 거울 속에서 자신의 비뚤어진 머리를 보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너를 조롱했다. 너는 그녀의 작은 코를 집어주었다. 멍멍이는 저절로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또한 작은 손을 뻗어 너의 코를 쥐었다. 샤시아오가 침실에서 나오자 아버지와 딸의 이 따뜻한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내왔다. 어쩌면 그녀조차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는 이미 무심결에 미소가 지어졌다. 세 가족이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후 당신은 멍멍이를 샤시아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멍멍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 소파 앞에 와서 공주 놀이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멍멍이와 놀고 있는 동안 무심코 그녀의 작은 머리에 아주 간단한 숫자를 주입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 멍멍이의 문제를 발견한 후에 당신은 몰래 계획을 세웠다. 평소의 놀이 중에 작은 녀석이 자발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계획. 간단한 숫자부터 생활 상식까지 당신은 멍멍이를 천천히 가르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도 멍멍이는 매우 똑똑하다. 이전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지금 당신의 무심한 안내 아래 그녀는 금방 그중 일부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은 발견했다. 어제 샤시아오가 돌아온 이후로 마치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 같았다. 분명히 예전에는 없었던 기운이 더해졌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당신의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하샤오야오가 두인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면서 이 아버지와 딸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때 그녀는 당신이 은연중에 멍멍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달콤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이를 가르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전의 가정 환경 때문에 그들은 이미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가 정상적인 어머니처럼 멍멍이를 가르칠 능력이 있었겠는가? 하샤오야오가 시선을 돌렸다.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최신형 핸드폰이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속도가 아주 빠르다. 불과 몇 초 만에 몇 개의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하샤오야오가 자신의 위챗에 로그인하는 순간 읽지 않은 메시지가 튀어나왔다. 그녀를 2년 동안 도와준 작은 조수였다. 타오러러. 그녀의 위챗에는 그 몇 명밖에 없었다. 너 말고 이전 회사의 몇몇 사람도. 타오러러의 메시지는 그녀가 결혼한 후부터 이틀 전까지 계속되었다. 끊임없이 보내왔다. 대부분 그녀의 근황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답장을 하지 못했다. 이 연속적인 메시지를 보며 샤시아오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즉시 한마디 답했다. 죄송해요. 러러. 전에 너에게 계속 답장을 못했어.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메시지를 보내고 2초도 안 돼요. 상대방의 메시지가 즉시 돌아왔다. 시아오 언니, 드디어 살아있네. 나는 내가 결혼한 후 나와 연락하지 않으려 할 줄 알았어. 우우. 시아오 언니,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사라진 이후로 회사에서는 소문이 사라지지 않아. 특히 그 싫어하는 리우치안. 이 2년 동안 너무 건방지게 굴었어. 사람을 만나면 내 험담을 하더라고. 내가 당해도 싸. 정말 화나 죽겠다. 러러의 메시지를 보고 샤시아오의 작은 입술이 살짝 다물어졌다. 리우치안이 맞는 말이다. 자신이 정말 그렇다. 이전 회사에 있을 때 자신이 계속 리우치엔을 압박해왔어. 리우치엔이 은퇴한 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건 당연한 일이야. 레레. 요즘 어떻게 지내? 삶은 괜찮아. 하시아오야오가 레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그녀의 근황을 물어봤어. 아주 좋아. 하오야오 언니, 안심해도 될까? 나는 절대 죽지 않은 작은 강철이야. 단지 하오야오 언니가 그립다는 거야. 하오야오 언니, 다시 활동할 생각 있어? 하시아오야오가 잠시 놀랐다. 눈빛에서 한 줄기 갈망이 드러났다. 자신이 다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녀는 너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멍멍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눈빛 속의 갈망이 서서히 사라졌다. 아마도 없을 거야. 하지만 레레가 나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서 만나기로 해도 돼. 이때 강도시 중심의 텐메이 엔터테인먼트 빌딩 안에서 키가 약 6m 정도 되는 작은 소녀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흥분해서 휴대전화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곧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그녀를 기쁜 상태에서 깨웠다. 포라포라. 너 게으름 피우고 있어? 빨리 일해. 너 아직도 예전 인기꽃의 어시스턴트인 줄 알아? 하고 싶지 않다면 빨리 나가버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교활한 얼굴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이 위로 향했다. 가늘고 긴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뭘 보고 있어? 장비를 녹음실로 옮기고 있지 않아?
내 녹음이 지연되면 너가 보상할 수 있어? 포라포라가 그 여자에게 비웃듯이 쳐다봤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 장비를 들고 녹음실로 갔다. 알겠어. 시아오 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나는 쉬어. 시간 나면 연락해. 하시아오가 이런 메시지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드디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훑어보았다. 다른 정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웨이보로 전환했다. 웨이보에서 마지막으로 올린 포스팅은 2년 전이었고 자신이 은퇴를 선언한 내용이었다. 원래 수십만이었던 팬수가 이제 몇천으로 줄어들었다. 좀비 팬을 제외하고 의외로 몇몇 오래된 팬들이 자주 댓글을 남겨서 걱정해 주었다. 마음대로 웨이보의 한 이슈를 훑어보았다. 모두 최근의 연예 뉴스였다. 그런데 그중 몇몇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와의 평생. 신선한 노래. 신비로운 가수가 단 하나의 영상으로 하룻밤 사이에 팬수가 100만을 넘었다. 싱야오. 그는 대체 누구인가? 심층 분석. 최근의 보물 같은 노래를 정리해주겠다. 하샤오야오는 최근의 인기 노래가 어떤지 매우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제목을 따라가 클릭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자동으로 동영상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익숙한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세 사람의 귀에는 오직 노래소리만 울려 퍼졌다. 너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딸은 큰 눈을 깜빡이며 하시오는 얘 품에 안겼다.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하시오는 완전히 멍해졌다. 이 익숙한 노래소리. 바로 며칠 전 방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아닌가? 알고 보니 그날 너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결국 딸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켰다. 고개를 들어 하시오는 를 바라보았다. 큰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아빠야. 아빠가 스마트폰 안에 있어? 응. 아빠 맞아. 하시오는 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그녀는 이해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아서 집 가구를 바꿀 수 있었는지. 좋아요 수가 수백만에 달했다. 돈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녀는 너는의 선명한 여벌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복잡하고 알 수 없었다. 딸은 하시오는 의 대답을 들었다. 더욱 행복하게 당신의 품으로 다시 달려들었다. 두 개의 작은 짧은 손이 아빠의 얼굴을 감쌌다. 큰 눈에는 반짝임이 가득하고 귀여운 목소리로 아빠는 정말 부드럽다. 몽몽도 노래하고 싶어요. 폰에 들어가고 싶어요. 두 개의 부드러운 작은 손이 자신의 얼굴에 대었다. 당신의 눈빛이 점차 녹아내렸다.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큰 손으로 딸의 작은 얼굴을 감쌌다. 몽몽도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좋아요. 몽몽은 큰 눈을 굴리며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의 미소가 더욱 빛났다. 좋아요. 그럼 아빠가 몽몽에게 노래를 가르칠게요. 몽몽이 배운 후에 폰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몽몽은 계속 작고 귀여운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쁘게 당신의 옆 얼굴에 힘껏 입맞추었다. 보상을 받은 당신은 즉시 기쁘게 웃었다. 그 아이의 존경 어린 눈빛 아래에서 빠르게 옆으로 달려가서 기타를 꺼냈다. 소파로 돌아가다. 당신은 기타를 안고 줄을 조율했다. 고개를 돌리니 여보와 딸이 보였다. 둘 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의 얼굴이 드물게 빨개졌다. 그리고 나서 줄을 부드럽게 만졌다. 오늘 아빠는 딸을 위해 특별한 동요를 작곡했다. 아빠가 먼저 딸에게 한 번 불러주었다. 다음에는 아빠가 한 구절 부른다. 딸도 한 구절 따라 부르면 좋겠지? 딸은 즐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용기의 폭발이다. 딸, 잘 들어. 말이 끝난 후 당신은 조심스럽게 줄을 쳤다. 경쾌한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딸의 리듬감이 의외로 좋았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멜로디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당신도 모르게 작은 친구와 함께 몸을 흔들었다. 이 두 사람의 동작 속도가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여보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살짝 피어났다. 그녀도 너희의 리듬에 합류했다. 가족 모두가 처음으로 즐거움의 바다에 흠뻑 빠졌다. 이 순간 거실조차 밝아졌다. 노래에 맞춰 멍멍이가 작은 주먹을 쥐었다. 슈퍼맨처럼 힘차게 손짓을 했다. 너도 그때 손에 있던 기타를 내려놓았다. 그 작은 녀석과 함께 손짓을 했다. 그리고 손가락을 뻗어 멍멍이의 귀여운 코를 살짝 찍었다. 멍멍이가 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두 개의 작은 짧은 팔이 너의 목을 꽉 껴안았다. 아빠. 멍멍이는 이런 아빠를 좋아한다. 예전처럼 변하지 말아줘. 멍멍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너는 입을 살짝 벌렸다. 눈에 갑자기 물 한 개가 퍼졌다. 몽몽을 꼭 끌어안았다. 얼굴이 몽몽의 옷 속에 깊이 묻혀 있었다. 아빠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는 굵고 단호했다. 샤시아오는 이 순간 당신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미 눈물이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날들이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당신이 감정을 제일 먼저 조절했다. 기타를 곁에 두었다. 몽몽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몽몽. 그러면 이제 노래를 배워볼까? 내가 한 소절을 부를게. 아빠와 함께 한 소절을 불러줄래? 네, 좋아. 몽몽은 매우 빠르게 동의했다. 다음 시간 동안 아버지와 딸의 교육 시간이 되었다. 오전 내내 거실에는 두 사람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이 노래 배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샤시아오는 조용히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단지 그녀가 만든 것이야. 분명히 너의 요리 실력보다 못해. 밥을 먹으면서 맹맹이는 항상 아빠가 만든 밥을 먹고 싶다고 소리쳐. 이로 인해 여자는 그 작은 녀석에게 질투의 눈길을 보냈어. 마음속에서 더욱 억울함을 느꼈지. 작은 말도 안 되는 녀석. 불과 이틀 만에 매수당했어.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는 너를 매우 편안하게 해줘. 이게 진정한 가족이 가져야 할 모습이지. 맹맹이는 배우는 게 아주 빨라. 단지 3일 만에 용기 대폭발이라는 노래를 완벽하게 불러냈어. 맹맹이의 강한 요구로 너도 맹맹이에게 영상을 찍어 도유인에 올렸어. 영상 속 맹맹이는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어.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작은 몸이 음악에 맞춰 흔들흔들해. 정말 귀여워. 촬영할 때 너의 얼굴은 꽃이 피듯 환해졌어. 얼굴 가득 이건 내 딸이야. 내가 자랑스럽다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 구경하던 여름빛이 우연히 너의 표정을 보았다. 웃음을 참다 배탈 날 뻔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보인 걸 처음 봤다. 지난 3일 동안 너의 좋은 모습 덕분에 여름빛과 그의 관계가 많이 나아졌다. 적어도 장씨가 너에게 두 마디는 먼저 할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스타의 이 계정의 두 번째 영상이 동요였다. 노래는 여전히 오리지널이다. 여전히 듣기 좋다. 두음 본사. 소리는 즉시 이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그는 생각도 하지 않고 최대한의 홍보를 했다. 이렇게 귀여운 아기, 이렇게 좋은 노래? 소희가 이모 같은 미소를 지었다. 두 뺨까지 미소가 번졌다. 곧 이어서 두음의 인기 검색이 폭발했다. 너와 함께한 인생의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용기 넘치는 폭풍이 이미 일기 시작했다. 이번 영상의 열기는 더욱 엄청나게 몰아쳤다. 단지 오후 1시간 만에 좋아요 수는 500만에 달했다. 댓글 수는 말도 안 되게 많았다. 이것은 밤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야 했다. 멍멍을 안고 소파에 앉았다. 지치지 않고 댓글창을 긁어봤다. 댓글창에는 모두 인재들이다.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멋진 딸을 두고 싶다. 반경 100리 내의 확모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다. 아버지가 있으면 딸도 있다. 아버지가 질생의 너와 함께로 왕작 시작을 했다. 딸이 이어서 용기 대폭발로 연결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엄마가 등장할까? 이것은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 댓글이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방금 아침 조깅을 마친 참이었다. 땀을 닦으며 집 문을 열었다. 여름 시아오가 새로 산 것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슬리브리스 잠옷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분명 방금 샤워를 마쳤다. 지금 머리를 말리고 있다. 아릿한 얼굴이 열기에 살짝 붉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구절이 떠올랐다. 천연 원래 만들지 않는다. 맑은 물에서 연꽃이 핀다. 이 말이 지금 하샤오야오에게 딱 맞는다. 당신이 멍청한 것처럼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하샤오야오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막았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귓불까지 붉어지기 시작했다. 분명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다. 지금 이 느낌은 마치 갓 사귄 연인 같았다. 안녕. 하샤오야오는 최대한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당신과 인사를 했다. 침실로 가는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응. 당신이 간단히 대답했다. 하샤오야오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도망치듯 침실로 돌아갔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웃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생각을 털어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샤워하고 요리하며 멍멍을 일어나게 했다. 일상 3종 세트. 내가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멍멍은 아직 깊이 자고 있었어. 그녀의 작은 입술이 살짝 열려 있었어. 내 큰 침대 위에 내 모양으로 뻗어 누워 있었어. 며칠간 정상적인 식사와 수면을 거친 후 멍멍의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 비록 여전히 그렇게 마르긴 했지만 하지만 기운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 너는 침대 옆에 앉아 잠시 봤어.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작은 녀석의 코를 간지럽혔어. 멍멍. 일어나서 밥 먹자.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녀석이 입술을 내밀었어. 살짝 눈을 떴어. 내가 보였을 때 입가 양쪽이 절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작은 손을 뻗었어. 너의 목을 안았어. 아빠. 애교 섞인 말투로. 너는 웃어 보였어. 손을 뻗어 그녀를 안았어. 침실 문을 나서다. 그녀를 세면대 앞에 의자에 앉히다. 이 작은 아이는 요즘 며칠 동안 혼자서 세수하고 이를 닦는다. 너는 옆에서 그녀를 도와주고 있다. 그녀에게 치약을 짜주고 수건 같은 것을 건네준다. 멍멍은 매우 똑똑하다. 너는 단 이틀만 가르쳤는데 그녀는 이 기술을 익혔다. 하서요도 이때 침실 문을 나섰다. 그녀의 긴 머리는 뒤에서 높게 묶여 있었다. 작은 동그란 머리로 묶였다. 이런 모습의 하서요는 너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든다.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20살이 넘었을 때 가져야 할 활력이지.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말랐다. 좀 더 통통했으면 확실히 더 예뻤을 텐데. 하서요는 아직 마음속으로 약간 긴장하고 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이것은 그녀가 집에서 이렇게 꾸미는 것은 처음이다. 예쁘게 보일지 모르겠다. 그녀는 여전히 멍멍을 돌보고 있는 너를 올려다보았다. 아무런 기색 없이 식탁 앞에 가서 앉았다. 방금 그의 눈이 반짝인 것 같았어. 그럼 여전히 예쁘다는 거겠지? 잠시만. 왜 그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지? 하샤오야오가 화가 나서 볼을 부풀리고 있어? 젓가락이 무심코 그릇 안에서 두어 번 젓고 있어? 그녀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화가 나 있어. 너도 이때 세안이 끝난 멍멍을 안고 자리에 앉았어. 멍멍이 달콤하게 엄마를 한 번 불렀어. 그리고 자신의 전용 작은 숟가락을 들었어. 눈앞에 황금빛 옥수수 죽을 퍼냈어. 오늘 우리와 함께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음식을 즐기고 있는? 너는 갑자기 하샤오야오의 말을 들었어. 고개를 들고 하샤오야오를 보니 의아한 얼굴이야. 하샤오야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너를 보지 않아. 그저 귓불이 붉고 윤기가 나. 좋아. 너는 매우 쉽게 동의했어. 도로에서 너는 택시를 세웠어. 너희는 오늘 시내의 이다 광장에 가려고 해. 여름 시아오와 그녀의 이전 조수인 타오. 레레는 그곳의 한 밀크티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다. 너와 멍멍을 데려가고 싶었던 이유는 완전히 타오레레가 그 어린아이를 보고 싶어 해서였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요즘 너의 작은 꼬리가 되었다. 너와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순전히 그 어린아이 덕을 본 것이다. 2년 만에 그녀는 다시 시아오 자매를 만날 수 있었다. 타오레레는 매우 신이 났다. 그녀는 미리 몇 잔의 밀크티를 샀다. 자리에 앉아 계속 밀크티 가게의 문곳을 바라보았다. 타오레레는 여름 시아오와 1년 반 동안 함께 일했다. 두 사람은 자매처럼 가까웠다. 여름 시아오는 그녀에게 정말 잘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 여름 시아오는 너와 함께 하게 되었다. 그녀도 왜 시아오 언니가 그 무능한 남자와 함께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 당시에 여름 시아오처럼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았다. 전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 포아강은 머릿속에서 온갖 잡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한 아이를 이끌고 뛰어오는 귀여운 아이가 가게 문에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갑자기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시아오 언니, 여기야. 하시아오가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자 포아각의 흔드는 손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포아각은 역시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렇게 밝고 쾌활하다.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눈에는 기쁨 외에도 약간의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매. 둘 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포아각은 하시아오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눈이 더 빨개졌다. 그녀는 하시아오의 손을 한 번에 잡았다. 입술이 쭈그리고 들어갔다. 시아오 언니, 너 많이 말랐네? 그 남자가 너한테 잘 못하니? 그 사람은 어디 있어? 내가 그를 혼내줄게. 샤시아오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타오레레와 함께 내려갔다. 다시 멍멍을 안고 옆에 앉았다. 그제야 입을 열었다. 레레야 걱정하지 마. 그는 지금 나에게 잘 대해줘. 너는 생각해. 내 상황. 너는 일 잘 되고 있니? 나도 잘 지내. 시오자매.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는지 모를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물었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타오레레는 비로소 작은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 작은 아이는 방금 옆에서 계속 얌전히 있었다. 타오레레는 샤시아오와 옛날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 이제 자세히 보니 눈이 즉시 반짝였다. 시아오 언니와 너무 닮았다. 마치 같은 틀에서 나온 것 같다. 특히 그 크고 생기 있는 눈이 그렇다. 한눈에 이 귀여운 녀석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시아오 언니, 이게 바로 멍멍이야? 너랑 닮았네. 정말 귀엽다. 테러러는 말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작은 녀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내밀어 작은 녀석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다시 조금 찡그려졌다. 작은 녀석은 시아오 언니와 같다. 둘 다 그렇게 마르다?
테러러는 지금 마음속이 무척 화가 나 있다. 그녀는 확신한다. 그 쓸모없는 남자. 반드시 시아오 언니와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난다. 그녀는 지금 그 남자에게 직접 따지고 싶을 정도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시아오를 바라보았다. 시아오 언니, 그도 온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시아오도 타올레레가 너에게 느끼는 적대감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멍멍이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했다. 그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러 줄을 서러 갔어. 도랑락은 자연스럽게 하서요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더욱 화가 났다. 그녀의 하서요 언니는 원래 부드럽고 차가운 성격이었다. 지금 이 부드럽고 차가운 성격 안에는 약간의 겁이 더해졌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도랑락은 그저 냉큼 한숨을 쉬었다. 자리로 돌아갔다. 속으로 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다. 하서요 언니. 도랑락은 방금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멈췄다. 눈빛도 점점 날카로워졌다. 밀크티 가게 문 쪽을 바라보았다. 하서요는 잠시 멈칫했다. 얼굴 표정이 더욱 어색해졌다. 그녀는 내가 와서 도랑락이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방금 돌아서서 보려던 참이었다. 그녀의 뒤에서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랑락, 너는 아직도 밀크티를 마실 시간이 있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다 끝났니? 리우찬,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오늘은 휴일이야. 도랑락의 얼굴이 좋지 않다. 마치 털이 곤두선 아기 고양이처럼 말하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하서요가 몸을 돌렸다. 그제야 온 사람이 리우찬인 것을 알아차렸다. 하서요가 잠깐 멈칫했다. 이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인기 스타, 실력파 가수의 길도 걷고 있다. 이게 바로 하서요가 아닌가? 하서요는 집에서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왜 나와서 도랑락을 찾고 있는 거야? 리우찬이 미소를 띠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가득한 조롱이 담겨 있다. 하서요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있는 도랑락이 먼저 화를 내었다. 리우찬, 너 자신이나 잘 챙겨. 지금은 근무일이 아니야. 여기서 괜히 이상하게 굴지 마. 하서요, 우리 가자. 여기에서 미친 개가 짖고 있어? 우리의 기분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야. 타오러러가 말을 마치고 멍멍을 안았다. 하서요의 손을 잡고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류천이 먼저 그들 앞을 막았다. 눈빛이 좀 우울했다. 그녀는 하서요를 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고 웃었다. 아, 하서요 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힘든 일이 있었어. 힘들면 나한테 말해, 여동생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착해서 그런걸? 너도 레레를 봐. 지금 내 밑에서 잡일하고 있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레레. 타오러러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류천을 바라봤다. 하서요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타오러러를 바라보았다. 눈에 믿기지 않는 표정이 가득했다. 자비를 하는 건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해. 회사가 레레에게 이런 걸 시킬 수 있나? 지금은 분명히 질문할 때가 아니다. 하서요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류첸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분노가 담겼다. 그녀가 말을 하려던 찰나였다. 도랑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회사와 계약한 계약이 이달 말에 만료된다. 그때 나는 자연스럽게 퇴사할 것이다. 그저 어떤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처참하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하서요 언니가 복구한다면 어떤 사람은 꿈에서도 놀라 잠에서 깰지도 모른다.